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설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왔다지요? 멀리서 온 만큼 여러분 가까이서 오셨죠? 가까이서 온 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흘러갈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이 PPT에 한 카트를 넣는다고 했는데 못 넣은 게 하나 있는데 말로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 행복하세요? 한 3분의 1은 행복하고 3분의 2는 생각 좀 해보고 행복하실 계획 같은데 곤양에 있는 다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 1000년 넘게 넘은 아주 경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절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절에 갔었는데 절을 싹 이리 만에 한용운 선생님도 계셨고 뭐 쭉 독립운동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셨던데 쭉 올라가 보니까 참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야 이러고 쭉 보다가 갑자기 탑을 이리 빙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거꾸로 요 절이 오래 있으면 그 옆으로 거꾸로 탁 있는 이 글을 써놓은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판 있는데 판 뒤쪽으로 벽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딱 거기에 글귀가 딱 보이는데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와, 그 글을 딱 읽고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찰칵 찍어가지고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카트 이어가지고 첫 화면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 띄운다는 생각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행복은 뭐라고요? 앞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생략하고 이미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이다. 뭐 이것만 외워가지고 앞에 것도 외워야 정확하게 이게 얘기가 되죠. 참 이상하시네. 행복은 뭐라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종료하고 집에 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게 깨닫고 또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의 주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복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잖아요. 선택. 끝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 정보를 얻는 가장 큰 곳은 어딜까? 가장 밀접한 곳은,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딜까? 그곳은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가장 크게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전해준 정보는 엉터리 정보가 돼서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보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끝없이 우리들에게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느냐? 주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얘기를 믿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도 믿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울려 지내느냐가 본인의 인생을 보다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행복이라면, 행복을 우리가 이제 이미 갖고 있는데 깨우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이것이 개인이 배양하고 갖추어야 될 능력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울산 하면 그래도 무령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이런 세 개 학교 인연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쭉 지내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부모가 와서 하는 말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친구를 A의 어머니가 와서 친구를 우리 아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근데 B의 어머니는 B는 착한데 A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C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과 좀 맥이 통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신뢰하니까 그것으로 가게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을 때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얻어야 된다. 오늘 저녁에 여기 가보자 해서 오기는 왔는데 아메이도 해보자 해서 하기는 하는데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전해준 얘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곳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설명회 2025년 11월 27일 설행운데요. 제가 삼행시로 제가 산청중학교에 있을 때 지금 학교가 없어졌는데 산청중학교에 제자들이 지어준 삼행시가 설마 행여나 우연입니다. 설마 행여나 그래서 설마 행여나 우연히 선생님 이렇게 이런 아주 멋지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저는 어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초사업 설명회입니다. 사업이란 돈을 버는 일이다. 그럼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메이 사업의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얼만큼 되며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업성을 검토하시고 네 번째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구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제가 아메이 사업한 지 27년 차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는 도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혼자서 합니다. 국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면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국어 문제 풉니다. DB 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DB 쪼지 마시고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도구 활용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메이 회사 내가 진짜 몸담고 평생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이제는 저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인상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텐데 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인상은 알 수 없고요. 자, 살펴보고 내용을 보십시오. 자, 저는 제 소개 이렇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지가 지금 4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7번, 6남 2녀 중에서 7번째 엔트리 넘버 7으로 참석했고, 그 다음에 82년도 부산대 그 물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발령받아서 산청중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해서 부산 온천 구서예 중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퐁퐁설행으로는 역사가 있죠. 그 아메이 설행운데요. 98년 5월 23일 날 밤 9시에 모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 선생님이 김종열 선생님이신데요. 울산 중앙고등학교에 같이 근무하면서 밤낮 아니죠. 밤이면 꼭꼭 종래 차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둘도 없는 참 단짝이었던 그 선생님이 부산으로 오셔서 아메이를 가지고 옵니다. 운명처럼. 그날 설명을 듣고 26일부터 있는 시스템 교육에 다이아몬드 스쿨이라고 하는 지금 DBC 같은 건데요. 들어가 보라 해요. 그래서 3일 후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만 해도 공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83,300원. 두 명은 103,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바로 제 집사람 같이 가도 되죠? 물어보고 곧바로 입교를 해서 26일부터 5주간 하루 5시간씩 스파르타 교육을 일요일마다 받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갈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재밌었다고요. 왜? 아는 좋아하는 형 만나는 거 재밌는 일이잖아요. 가끔씩 피라밋이라서 안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은 피라밋에 들어가서 놀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라밋이 뭐 어떻습니까? 그래 가서 들었고 그 위에 갔다 와서 한번 해보라 해서 그냥 해보죠. 뭐 계속해서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27년 차 아메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좀 예쁘죠?
옆에 그림은 부산 해운대 비치 골프장인데 그 옆에 인형 두레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년 만에, 여기 44년에 46년 만에 귀향을 해서 부산에 살다가 광안리에 있었는데, 너그 사장 남천동 사나? 그런 얘기 아시죠? 제가 남천동 살다가 46년 만에 귀향해서 다시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여기 재밌게 써놓은 게 있죠. 가족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쭉쭉쭉 늘어나더니 사업 후에는 30명의 친구를 잃었고 300명의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30명의 친구는 여러분도 아마 사업을 시작하시고 초기에 보면 친구들이 다 떠나갈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얻은 친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빨리 버려야 할 친구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놈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고향의 사계,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원래 꿈은 뭐였어요? 어릴 때 꿈은 초등 때는 아나운서였다. 지금 목소리 괜찮아 보이죠? 목소리가 괜찮은 이유는 원래는 얇게 나왔는데 요새 노래 연습하다가 목이 살 쉬면서 목이 터져야 이게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노캄 노래 연습하다가 목이 살 쉰 상태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향 통영은 이 문학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고향인데 크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과 학생 수업하고 지내면서 잊고 살다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지. 고향에 돌아가서 토지의 주인공이었던 박경리 씨를 만나고 초정 김상옥 씨, 시조 시인이죠. 김상옥 씨를 만나고 그 다음에 꽃으로 유명한 김준수 씨를 만나고 다 통영 출신들입니다. 청마 유치한 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음악가 윤희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전영님, 색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전영님 씨를 미술관에 가서 만나고 미륵산 소풍 가던 미륵산 꼭대기에 올라서 한려수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러고 원래는 꿈을 가졌었지 하는 게 다시 상기되고 깨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오시면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어디 지금 통영으로 펜션으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펜션에 오신 스님 중에서 통영에 어디 가봐야 돼요? 이를 물으면서 문학관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나 문학, 예술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구나. 동피랑 서피랑 먹거리 어디 가면 다찌가 뭐예요?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도 다 그러니까 문학관을 안 가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시를 쓸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가족 일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저 혼자였잖아요. 저 혼자였는데 이렇게 제 아내가 생겼고 제 딸이 생기고 사위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통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싫어하던 고양이도 친구가 되고 고양이가 원래 친구 그래 4마리 아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늘어나더니 그 싫던 고양이가요. 지금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면 한 11시 12시 될 거거든요. 12시 되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반기는 놈들이 고양이들입니다. 걔들은 물론 밥 주라고 하는 거겠지만 걔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냥 자연 속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인데 어느새 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식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밥 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향의 사계가 지나갔고 30명을 잃었더니 300명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울산까지 와서 노래 연습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펜션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뛰고 다니는 모습들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왜 그 부부 교사였던 두 분이 왜 그 아메이를 하게 됐던가? 요렇게 제 딸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년해서 200~300만 원 정도의 연금 받고 사는 삶을 택할 것인가? 대부분 충분하잖아요. 두 사람이면 한 500만 원 이상 될 거니까.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연금 같은 수입을 얻으며 정말 한 단계 업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당연히 뭘 선택했겠습니까? 2번을 선택했죠. 2번을 선택해서 그 일이 쭉 보니까 뭐 자본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냥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기회의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사업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노는 거 아니고 사업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그냥 막연히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 피라밋에 관련된 퐁퐁 파는, 제품 파는 그런 일인가? 제가 교직을 택할 때도 왜 교직을 택해야 했는가 하는 그 과정과 아메이를 택할 때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아메이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 동기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저는 물리교육과 출신인데 물리 같이 교육했던 친구들 다 만나면 다 퇴직했습니다. 다 퇴직해서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연금 말고 연금으로 풍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본 뭐 식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미생활에 드는 돈들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니까 내내 뭔 일을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연금이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이 깎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까. 일 많이 하면 연금 깎이는 거 아시죠? 연금 연수입이 한 3천만 원이 넘어서면 연금이 50% 깎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놀고 2천만 원 받는 게 낫지, 일 조금 해가 3천만 원 받는 게 안 좋잖아요. 1,000만 원 더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불법적인 내지는 조금 이 공짜로 해주는 뭐 없나 이런 게나 주로 찾고 다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밌는 게요, 제가 이 사업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학벌 관계없이 저분들도 사업을 하네 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높게 수석, 더블 막 이렇게 쭉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저희들 같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40대부터 봐왔을 거잖아요. 50, 60, 70이 되었는데 회사에 이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50대 다 나오잖아요. 그 어렵다는 이사까지 올라가고도 50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메이 사업했던 분들은 20년, 30년이 되어 지금 70, 80이 되었는데도 연봉 2억, 3억, 4억, 5억 이래 받으면서 계속 현역으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많이 뛰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이 뛰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서 밥 사주고 밥 같이 먹고 밥값 내가 내고 이런 것 쭉 하는데도 현역에서 물러서지 않고 연봉 수억 대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입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70일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좀 지나면 90이신 분이 그렇게 합니다. 좀 지나면 10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현역에서 연봉 수억 대의 현역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은 아메이 비즈니스의 역사가, 아메이 역사가 불과 34년 정도, 3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40년, 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 요즘에 65세 넘으면 어디 배우는데도 오지 말아요. 70 넘으면 운전면허도 반납하래요. 그럼 걸어 다니라는 건가? 그죠? 뭐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70대, 80대 분들은 여전히 회사로 치면 상무, 전무이사급 대우를 받으면서 충분히 현역에서 뛰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 비즈니스를 느려도 좋으니까 오랫동안 해도 괜찮으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의 세컨잡, 서드잡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연금 수입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그냥 살 것인가? 62세 퇴직해서 아니면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인가 했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3차 보너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 수입을 만드는 일입니다. 연금 같은 수입.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현역으로 뛰어서 고향에 돌아가서도 화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금 같은 수입이 계속 이렇게 인쇄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편하게 사업하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아무리 돈이 되고 또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매료해서 가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한 몸, 내 인생 추스려 가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분이 잘 되도록 노력해서 함께 힘써주는 일, 이건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 밑에 써놓은 것들로 제 파트너의 스피치 중에서 한 소절을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가 잘 되어서 나를 돕는 줄 알았다. 잘 되어야 나를 돕는 줄 알았다. 우리 스폰서가 뭐 다이아 갔으니까 우리 스폰서가 에메랄드니까 그래서 나를 돕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깊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내가 잘 되어야 그가 잘 되는 일이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초기에 비즈니스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어야 그분이 잘 되는 일. 그분이 잘 되어서 뭐 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깨우침은 내가 잘 되어야 그분이 잘 되는 일이었다. 자, 다시 되돌려보면 내가 잘 되어야 저분이 잘 되니까 저분은 날 잘 되게 도와주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일은 그런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이란 잘 나오듯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좋은 아이템에 경험을 동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사업입니다. 돈 투자해서 열심히 연말에 가서 연 수익과 매출, 비용 제하고 수익을 올리는 일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억,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올릴 수 없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붙어 있던가요? 임대가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아요. 대한민국만 녹록지 않은 게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사업은 이렇게 자본을 투자하는 거니까 나 돈도 없는데 난 돈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건가? 맞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왜? 가게도 빌려야 되지, 좋은 아이템도 어디서 사와야 되지, 프랜차이즈도 하려면 목돈 들어가야 되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면 난 평생 이대로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이 창업자 리치와 제이 두 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머리 안 좋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부터 내야 돼요? 이력서 내야 되잖아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뭘 했고 이력서를 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 소개서도 쓰고 이래가지고 선택되어져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회원 가입 하나로 누구나 첫 번째 스타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말 재밌는데
그것까지 살펴보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제 다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본은, 자,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자본 없이 사업이 가능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본 없이도 가능하다. 두 번째, 아이템이나 경험 없이도 가능한가? 이 사업을 두 개를 보시라고요. 나 돈 없는데 돈 가져오라면 그분으로부터 탈퇴하셔야 됩니다. 돈 일단은 2천만 원만 먼저 갖고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빨리 전화 막아놓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이나 요즘에 좋은 아이템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은 아이템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템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또 누구 거 만들어 놓은 거 사올 수도 없고 아이템이라고 덤벼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가 많아요? 사기꾼이 많죠. 그래서 아이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교직 퇴직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은 전화가 뭘까요? 교직을 퇴직에 나오니까 어디서 명단을 입수했는지 이쪽에 좋은 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받죠. 퇴직하시면 이런 전화가 올 건데 절대 쏠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쏠려서 다 털어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도 교직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 제일 많이 털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털리니까 나오면 어디서 명단을 입수했는지 전화번호를 탁 전화를 걸어와요. 그래 자꾸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다 안 줍니다. 일시불 수령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에 반드시 50% 이상은 연금으로 돌릴 것 되어 있습니다. 털려도 반만 털리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있어야 또 목돈 받아오면 또 그거 어디 뭐 잘 굴릴 수 있느냐? 못 굴리잖아요. 평생 애들하고 놀던 사람이 나와갖고 뭐 세상 물정 알겠어요? 열 몇 살부터 산전수전 겪으면서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정글에서 싸웠던 친구하고 내하고 붙어봐야 나는 이론만 뻔할 뿐이지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퇴직에 나오면 일단 아무것도 못하도록 목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프로슈머.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라는 게 제3의 물결에서 처음 등장해서 나온 게 불과 한 3, 40년 됐어요. 3, 40년 전에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다시 한번 등장해 봅시다. 내가 제품을 쓰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단 말이고 내가 소비자인데 어떻게 사업이 된단 말이고 프로슈머 개념을 다시 상기하셔서 마트를 바꿔 쓰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마트를 바꿔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자본 들 거 없잖아요. 어차피 마트 가시죠. 나는 마트 안 간다. 나는 쿠팡 쓴다. 쿠팡 마트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마트 안 가. 절대 안 가. 나는 세수하기 싫어서 안 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럼 인터넷만 쓰시겠죠. SNS 쓰겠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트 바꿔 쓴다. 자, 시작은 마트 바꾸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업은 마트 바꾸라고 말하는 일이다. 그 마트 바꾸면 여기 나와 있죠. 마트 바꾸면 아메이 마트로 바꿀 이유가 있는가? 자, 마트 바꾸세요. 이제 사업을 해. 내가 마트 바꾸래요. 내 스폰서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해 주신 분이 와서 나에게 마트 바꾸래요. 마트 바꿨으면. 그럼 마트 바꾸면 뭐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있다. 설명하자는 거죠. 마트만 바꿔도 네 어디 마트 쓰는데? 나는 주로 이쪽에 그 메가하고 여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아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트 바꾸기만 해도 2회차부터 5천 원의 캐시백을 해준다. 10만 원어치 쓰면. 10만 원 쓰잖아요. 마트 가서 10만 원 안 쓰세요? 한 달에 2번, 3번 가서 이리저리 합치면 10만 원은 그냥 20만 원, 30만 원 쓰지요. 그래서 안 살라 했는데 저쪽에서 마이크 방송 나오지요. 지금 딱 1분간만 하면 또 뛰가보죠. 뭔가. 그렇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계획 경제가 아니고 아주 충동 구매인 거죠.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케팅에 내가 말려드는 거지.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내가 어차피 어제 저희 결제 날인데, 오늘 결제 날이구나. 바꿔 담아야 되는데 장을 안 봤어요. 10만 6,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아침에 툭 뜨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달에 산 거 그대로 있는데, 아직 이 올리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할게요? 취소. 그리고 다시 담았어요. 다시 담아서 원래 5,000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5,000원. 그래서 5,000원 빼고 10만 2,500원인가 이리 됐어요. 그래서 5,000원 빼고 9만 7,500원 결제. 이게 그냥 결제하는 거잖아요. 뭐뭐 했느냐? 뭐뭐 했는지 말해드릴까요? 필요한 것들 라면 4개짜리 하고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장 본 거죠. 이게 지금은 4개월 차지만 좀 더 지나면 이제 10,000원이 들어올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15,000원까지 25개월 하고 나서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받을 이유, 이거 다 합치면요, 27만 5천원이거든요. 2년간 받는 금액이 27만 5천원이라고. 27만 5천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 10만원 그 1차 민생지원금 받을 때 짭짤하죠? 짭짤하잖아요. 15만원 받을 때 짭짤했고, 10만원 더 받으니 짭짤했는데, 그거 25만원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2년 동안에 27만 5천원 받는 겁니다.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 일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지. 그리고 또 구독경제 하는데, 구독경제가 무엇인가? 내 필요한 것들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결제되어서 집으로 배달되어 오게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매주 꽃 배달을 시키더니만, 그것도 구독경제고, 옛날에는 야구르트나 우유만 했던 구독경제가 신문 배달만 했던 것을 지금은 와인 배달도 하고 꽃 배달도 하고 필요한 건 다 해요. 매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 일. 그거 나는 마트에 가서 쇼핑하다. 쇼핑 좋습니다. 쇼핑 좋은데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어떤 게 나왔나, 새로운 게 나왔나, 무조건 골라 잡는 게 쇼핑의 묘미지, 어느 게 싼가 고르는 것이 쇼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슬픔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독경제, 내가 고정적으로 먹거나, 고정적으로 쓰는 건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배달해 오도록 하는 거. 이게 구독경제인데, 당신이 고정 고객이 되어서 우리 가게를, 우리 마트를 고정적으로 구독해 주신다면 6개월 차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1년 때는 무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때도 무료, 2년 때도 무료, 3개는 무료로 2년간에 1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잖아요. 비타민 하나를 맨즈팩이나 더블엑스 하나를 먹었더니 무려 3통이 무료고 3통 반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죠.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필요한 생필품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쓰는 제품들이 무려 몇 가지냐면 1,000가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함께 경험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얘기를 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나하고 장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용어를 개발하셔야죠. 뭐라고 말해야 상대방 내 팔을 흔들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하고 같이 25일 되면 내가 올 테니까 장 보러 가자. 장 안 나간다. 집에 머리 안 감고 있어도 된다. 모자 쓰고 안 가도 된다. 모자 쓰신 분들 대부분 머리 안 감으신 분들이죠. 모를 줄 알지만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가서 앉아서 클릭 ABN 틀어서 같이 장 보는 거. 니 뭐 떨어졌나 아니, 그만 담아라. 10만 원 넘었다. 그만. 아니다. 된장도 떨어졌는데, 간장도 떨어졌는데 얘기하면 10만 원이 훌쩍 금방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동 배달은 자동 배달로 혜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는 장바구니대로 캐시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쓰고 있는 것들이 개수가 좀 많고,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3% 정도 되면
20만 점을 넘어서면 3%인 다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는 정도가 세 가지로 크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와 자동 배달과 그 다음에 3% 기본 1차 캐시백 되는 거 세 가지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먼저 경험해 보는 일이죠. 자, 소개,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개부터 하려고 덤비듭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개는 나중 이야기고 우선 내가 좋은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마음먹었다가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까지 나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좋다고 가슴 절절히 느끼지 못한 걸 상대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확신을 갖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진짜 이거 괜찮더라. 내가 보니까 난 좋더라. 나는 참 좋던데. 내가 경험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준대와 이건 정말 괜찮더라의 그 강도는 상대가 느끼는 강도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소비만 해도 확실하게 이익이 됨을 느낀다.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내가 막 감고 오늘 슈퍼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뭐 떨어졌는데 가야 되는데 옷 갈아입고 안 해도 그냥 딱 담아 매달 며칠 날 정해진 시간에 장바구니, 그것도 장바구니 담을 거 있으면 담으시죠 하고 하루 전쯤이나 이틀 전쯤에 문자 옵니다. 친절하게 한국화매에서 문자가 딱 와요. 장바구니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야만 이 두 개를 느껴야만 몸소 느껴야 소개가 가능합니다. 느끼지 못한 상태 소개는 소개하는 신용만 할 뿐이지 상대도 좋다는 거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변에 소개가 가능하겠죠. 한 3집 정도만 알려봅시다. 3집 정도 알리면 뭐 한 10집쯤 알리면 뭐 니나 해라 내지는 잘 이해 안 되니까 다단계가 왔구나. 무서운 피라밋인가? 덜덜 떠는 사람 많겠죠. 많지만 그럼 네가 하니까 내가 쓰지. 내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나도 경험이 없으면서 달려가는 사람과 진짜 내가 한 달, 두 달 받아보니까 5,000원도 들어오고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이게 무료도 주고 진짜 괜찮더라. 나는 그래서 이걸 먹어. 여기를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품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콘크리트 헤드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물리 전공했다 했죠. 학교 때 물리 수업을 이렇게 60명을 놓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물리 알아듣는 사람 없다고요. 물리가 물린다는 생각만하지 전혀 알아듣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많이 제대로 이해하면 한 3명 합니다. 3명. 3명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침 보충 수업,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 또 방학 때 보충 수업 이런 걸 계속해서 3번, 4번 반복하면 3명 알아듣던 게 한 5명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55명은 알아듣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니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오나 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물리하면 거기 흔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고 3집 정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상대가 못 알아들었다면 꼭 그 사람이 나빠서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안 알아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90% 이상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상대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한 겁니다. 상대가 별로 마트 바꾸어 쓰고 싶지 않다고요. 네 하는 거 보이고 나 그냥 사는 대로 살란다.
니 이거 산다 하면 니 또 맨날 올까 아이가? 니 지금 말하는 거 보이. 지금 날 잡으러 왔네. 뭐 이렇게 다 이해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래 다 알거든요. 3살 먹은 아도 알아요, 몰라요?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인이 그 못 느낄까요? 여기 말은 저리 해도 보이게나 지도 별로 안 썼네. 아, 일단 날 잡아 끌어들이러 왔네. 이게 다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화두가 뭐였죠? 신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정 정도 소개해서 그분들이 나와 같이 장바구니 SOP도 쓰고 또 자동 배달도 쓰고 또 제품들 3% 정도 되었다고 한 10,000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3% 정도 브랜드 체인지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아메이마트를 쓰게 되면 그랬다고 가정하면 BF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받습니다. 핀은 편의상에 하나 붙여놓은 건데요. 이런 구조의 3% 정도 하는 애용 가정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나의 수입치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축하 선물을 아메이에서 5만 원 상당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왜 저리 보내드릴까요? 단골 고객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나는 그게 기분 나빠서 안 할래. 아니, 내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내가 이익이 되었고 다른 내 친구도 이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다고?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충분히 이해를 못했거나 또 하나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두 개 중에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아, 저 학교 다닐 때도 멍청하더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요, 지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90%는 말을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 고객을 새 집을 만드는 일이 모두고 내가 3% 고객이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새 집 정도 만드는 일. 새 집 만들려면 빨리 만들려면 몇 집쯤 가야 될까요? 10집쯤 가야 되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건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자, 사업을 이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3%를 이제 3명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 새 집을 계속 가서 나는 15만 원 정도 받는다. 니는 10,000원 더 왔더나? 오케이. 괜찮아. 근데 혹시 옆에 이거 괜찮지? 이 친구도 나같이 좋다는 걸 느꼈을 때 소개가 가능합니다. 그 친구에게 소개해봐. 내가 소개해줄게. 이런다고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소개만 좀 해봐. 내가 와서 다 해줄게. 안 한다고요. 그 친구가 뭐 할 때만 내같이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이걸 확실히 느꼈을 때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참 편하네. 집에서 앉아갖고 바로 주문하니까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느꼈을 때 소개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소개해봐. 소개만 좀 해줘. 소개해줘. 이렇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소개해주는 이유가 자기도 좋다고 못 느끼는데 소개해주는 이유가 이 사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 묻고 떨어지라. 네 요리 가라. 요리 내 쪽이 좀 오지 말고.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소개해주는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는 거죠. 자, 한 3명 정도가 소개 좀 해줘봐 해서 그 사람도 수입이 좀 더 짭짤하게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일. 그렇게 되면 6% 정도가 3명 정도가 만들어지면 나는 브론즈 빌더라는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자가 됩니다. 월 평균 한 7, 80만 원 되고요. 지금의 플랜은 매월 BB를 달성할 때마다 3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2회. 12회 동안만 왜 지급할까요? 15회, 20배 안 하고. 12회 동안만 지급해야 점점 SB의 정체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만 주면 100만 원의 달콤함에 빠져서 어느 날 그냥 정체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1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제가 물리 전공이라 했죠. 관성의 법칙.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에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아까 행복은 뭐 있다고요? 깨우치는 거라 했죠.
100만 원에 들어오면 처음엔 감사하고 행복해 하다가 나중에 계속 100만 원에 들어오면 아이고 어쩔 때가 많은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이래 하면서 나중에 100만 원을 놓칩니다. 그래서 12회만 줘서 인간의 속성을 다 연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부터 이제 계속 확정하다 보면 제품 애용자가 생겨나고 나로부터 1000만 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성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로부터 1000만 점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만 적어놨어요. 그룹 소비자가 한 30에서 50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애용자가 소비자 클럽이 만들어지는데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혜택이 있으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니까 편리하니까 이런 쓰는 사람들이 한 30명 50명 정도에 내가 관리하고 방법 가르쳐 줬더니 알아서 클릭해서 잘 쓰더라고요. 한국아메이 데이터에 매달 장바구니 SOP를 40%까지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1000만 점을 하는데 한 400만 점은 SOP로 올라와. 그 사람들은 내가 가서 얘기 안 해도 잘 먹고 있나? 괜찮더나? 어째 좀 도움 되더나? 이런 말만 하면 되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그냥 얘기만 수다만 떨면 돼.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30명에서 50명 갖고 있어서 1000만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세일즈 약간 마케팅을 겸비한 거다, 그죠? 두 번째로 사업자 플러스 소비자입니다. 사업 설명을 해서 이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인쇄성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노력자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전하고 또 안 하겠다는 분은 소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관리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가면서 1000만 점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2명 될 수도 있고 3명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사업자 2인 이상 소비자 이렇게 1000만 점이 만들어요. 여러분 보고 저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어느 거 할래요? 1번, 2번, 3번. 3번 하겠죠. 저라도 3번 하겠습니다. 1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번도 괜찮은 게 저렇게 해도 수입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연말에 저쯤 되면 1000만 원 주거든요. 1000만 원. 요즘에 플랜이 저렇게 12달 하면 연말에 일시불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한 번 하면 SP라 붙이고 1000만 점을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축하금 180만 원 줍니다. 그리고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해서 추가금 160만 원 플러스 360만 원 더 드리고 연말 일시불 1000만 원 더 주시겠죠. 그리고 여행을 5박 6일 부부 해외여행을 가고 지금 이번에 케언즈 가 있죠. 이걸 드리면 12월 2일 날 떠납니다. 그래서 케언즈 하면 아주 악몽이 되살아나긴 하는데 저하고 갔다가 제 아내는 거의 스노클링에 119 헬기로 후송됐죠. 제가 손잡고 들어갔는데 제가 물미인 건 아닌데 물을 먹어가지고 폐 90%가 물이 찼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래가 119 타고 후송돼 와가지고 개헌지에 대한 그래서 다시는 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개헌지 아시죠? 달에 가서 보이는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다 보면 보이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만리장성이고 또 하나는 케언즈의 산호섬입니다. 그 산호섬에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러한 괜찮잖아요. 다 그죠? 그 사업은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 일이 세 번째 1번, 2번, 3번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연금이었고 첫 번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에 그 누군가를 도와서 그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졌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나만 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도움을 줬다면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천만정 그룹을 만들어내는, 천만정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 그룹 매출의 6%를 인쇄성으로 받습니다. 천만정 그룹을 만들면 대체로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100만 원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 100만 원의 연금 수입을 받는다는 건 진짜 어지간한 능력과 재능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운동선수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정말로 연금 같은 수입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파트너의 스피치 중에서 그분이 잘 되어 날 돕는 게 아니고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그분이 잘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분을 열심히 도와서 이분이 3천, 4천, 5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연금 같은 수입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도왔을 때 나에게도 100만 원의 수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둘 만든 사람을 사파이어, 3명에서 5명 만들어낸 사람을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6명 이상, 6명을 만드는 사람을 다이아부터 파운더스 수석까지 가집니다. 요즘에 플랜이 8레그의 8명의 천만정 그룹을 만들어낸 사람을 더블 다이아부터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갑니다. 뒤에 연봉 수입치는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개의 플래티늄을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들어낸 사람을 트리플 다이아부터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인데 수입은 계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8억, 10억, 15억, 20억 이러면 여러분이 사기친다고 할까봐 안 적었어요. 근데 요 정도는 요즘 괜찮죠? 요 정도는. 요것까지는 필요 없고, 요 정도가 좋습니까? 요 정도.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제가 낮에도 강의를 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추가 수입을 얻고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으로 끝장을 보리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 나도 연봉 억대, 아까 70, 80이 되어도 그분들 같이 연봉 억대의 수입자가 되고 현역에서 은퇴하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난 시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플랜을 책으로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활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검토하셔서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들은 잘 몰라요. 숫자를. 그래서 다른 다단계나 피라미드성에 쉽게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듣습니다. 자, 여하튼 사업성을 쭉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5분, 7분 남았으니까 빠른 속도로 아메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91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세제 5가지로 시작된 아메이가 지금은 30가지, 250가지 과정을 거쳐서 1000가지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250가지 정도 들어왔을 때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쿠쿠 압력법시 원폼 프로젝트로 처음 올라왔을 때 11월에 저희 집에 쿠쿠 밥솥을 사면서 시작됐습니다. 쿠쿠의 그 또 이 드라마도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밥솥의 대명사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광전자라는 최고의 그때만 해도 IMF로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아메이에 런칭됐습니다. LG에 납품하기로 했던 5억 원어치의 성광전자의 밥솥이 LG가 스톱, 노 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스톱 시켰어요. 성광전자는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 성광전자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성광전자를 도와주겠다고 IMF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겠다고 어디서 한국암에서 손 내밀어서 5억을 현금 결제하면서 사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성광전자는 승승장구하여 올라가면서 쿠쿠라는
자기 상호를 붙이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퍼먹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좋은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제는 건강을 지키며 삶을 바꾸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제가 퐁퐁 서령으로 했지만 단순한 퐁퐁을 떠나서 퐁퐁 치약에서 지금은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기업으로 갔다. 91년도에 5월에 오픈했고, 피라미드 논쟁을 끊어서 97 IMF 생기고, 이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논쟁에 빠졌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하고 2000년 지나서 97년에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죠. 2차 공격을 받으면서 김만홍이라는 한국 비누세제협동조합의 가상단체 이름으로 아메이를 공격합니다. 7개 단체가 애경, 동산, LG 이렇게 7개 단체가 협약한 김만홍 씨 협회장 이름으로 전면 광고에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해서 아메이가 승하면서 1월 5일자 사과문을 게재하는데, 전면 광고를 한 달간 두드리고 사과문은 한겨레 신문에 조그만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면 광고에 나온 아메이의 공격된 내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98년 1월 5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되면서 드디어 아메이가 2차 공격으로부터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 98년에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제 아메이를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모두 다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2025년에 이른 지금은 생필품 회사라는 딱지를 떼고 계속 피난 노력에서 헬스 앤 뷰티 회사로 이제 탈바꿈했습니다. 아직도 아메이는 퐁퐁 치약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도구 활용 부분인데요. 도구를 활용한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고,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면 자꾸만 꾀를 부리고 뭘 만들어요.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저 따라하고 그저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 사업임을 알으시면 됩니다. 복제 사업이고 복제 생명은 통일성에 있고, 이글 드림 시스템은 아주 우수한 드림빌더스 클럽이라는 DBC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OM이든 FOM이든 펜이든 OSR이든 각종 미팅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미팅에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낮에도 안 하는데 밤에도 안 오시는 분들은 미팅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누가 올 때 와야지. 절대 안 옵니다. 자, 저 끝에 나와 있죠. 배운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배워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웠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모르면 자꾸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한 성공자의 자세는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는 얘기가 다릅니다. 직장인과 그냥 장사해왔던, 살아가던 사람들의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시크릿을 이해하셔야 되고, 해답도 알으셔야 되고, 지식도 전문성을 높인 노력, 소통, 심리학이지 경제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는구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의 방식,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지면 예스 할 수 있을까? 서로의 이렇게 윈윈 비즈니스다. 그다음 용기와 끈기, 열정,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성공해 하는 이유, 적극, 간절한 소망, 목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음에 비즈니스 모양 변화입니다.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비즈니스 옛날에는 아티스트리 이런 거 하면 저희들 27년 차례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뉴트라이트, 자,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 이유,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고, 개인용품에 머리 두피 관리하려면 머리 감고 온나, 이거 써라.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마사지하고, 세럼 발라주고, 더 괜찮나, 말루가, 이런 거 쭉 했다고요.
유산균도 1세대 유산균,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먹으면은 위에서 위산이 강하니까 여기서 살아가, 첫 번째 막이 터지고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1세대 유산균 얘기를 막 했거든요. 2세대 유산균까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식을 설명하고 설득해가는 과정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품도 다 어떻겠어요? 집에 온나 마사지 하면 해줄게, 누워봐라, 세수하고 온나 누워라, 팩 발라라, 이래라 들어누우고 눈 감고 한숨 자라,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하죠. 아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막 한다고요. 이런 비즈니스로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앉아갖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 뭐만 바르고 온나? 스킨만 바르고 온나? 자, 요렇게 표 있지? 표 보고 1, 2, 3, 4, 5, 6 써라. 똥똥똥똥 짱짱짱. 네가 해라. 네 거울 보고 네가 해라. 가서 물에 살짝 가시가 온나. 다음에 비타민C 띵 돌려가지고 다시 바꿔 끼우고, 오케이? 해라. 네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끝. 됐나? 반짝반짝하지? 이거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다음에 하려면 하고, 화장품은 네가 사오고, 기계는 사고 싶으면 사고, 돈 없으면 사지 말고, 우리 집에 오면 해주기는 해줄게.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사업이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그 일이잖아요. 이거 그냥 쓰잖아. 옛날에는 들어누워봐라, 씻고 온나. 그죠? 제 아내는 왜 제가 사업 안 하냐면, 하루는 가만히, 마사지 막 하면 안 하고 이상하게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나 꿇어 앉아있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꿇어 앉아있어서 뭐 누워서 이렇게 들어누인 사람은 마사지 해주려고 이 사업 했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억지로 시키긴 했는데, 이거 뭐 안 시켜도 되잖아. 앉아봐라, 거울. 내가 갑이잖아. 메스나 싸줄까? 니는 내가 조금밖에 안 친하니까 50샷만 하고 가라.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 이거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 다음에, 두피 관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샴푸 써라, 감아라, 말르고 와라, 마사지 따다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해줬다고. 머리 마사지도. 지금은, 샴푸 써라, 씻고 와서 세럼 바르고, 이거 쓰고, 딱 쓰고, 10분, 콜. 그러면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가, 집에. 다음에 또 끝났잖아요. 다음에 또 온다. 내일 오든지 내일 또 아침에 하고 또 아침에 하고 머리 좀 나아진 것 같나? 의외로 두피에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목숨 안 걸어가지고 대충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카발레나 숨겨놨는데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죠? 열사벽으로 그냥 씌우면 되잖아요. 유산균도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금 넘어서 지금 그죠? 홀자벨 교수, 세계적인 최고의 유산균의 권위자이신 홀자벨 교수와 함께 그 제자인 H&M파마에 이야기하죠. 그곳에 유산균을 맞춤형 유산균으로, 제가 과학 선생이잖아요. DNA, 나선형 구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DNA 우리 게놈 프로젝트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이미 결론이 다 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형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서로 다른 것은 유전자의 부분이 아니더라는 결론이 난 거죠.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모두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럼 그게 뭔데? 인류는 찾아 헤맸는데 그 찾아서 결국 요즘에 나온 게 유산균이잖아요. 미생물의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가 내 모든 것들을 어쩌면 결정해주고 질병까지도 커버하고 인지 능력까지도 커버하고 막아주고 차이를 주는 요소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맞춤형으로 H&M파마가 요 뒤에 나오는가?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H&M파마가 지금 투자 경고 뜨죠. 투자 경고 뜨고 어제부터인가 막 상한 안 쳤지만 치고 올라가갖고 저는 H&M파마에 확신을 갖고 16,000원대 열심히 사 모았는데 한 2만 몇천 원 되니까 얼른 팔았어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더 올라가더니 지금 오늘 4만 5천 얼마에 끝났어요. 투자 경고 뜨고 투자 주의 뜨고 어제도 뜨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11월에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HM파마에 대해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독보적인 회사라는 걸 알았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4만 얼마지만 샀지요. 왜요? 사야지요. 그죠? 샀지. 그래서 왜? 20년 동안 같이 갈 회사잖아요. 같이 망하든 흥하든 성장해야 되는 회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HM파마에 유산균 6가지의 맞춤형 유산균 장내 미생물의 세계를 바꾸어줌으로써 삶이 달라집니다. 원래 저는 아침 잠도 늦게까지 잘 자고 푹 잤는데 제 아내는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HM파마에 동검사를 하고 유산균을 4번으로 바꾸고 저는 3번으로 바꾸고 저는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되었고 제 아내는 요즘에 아침에 저보다 더 잘 잡니다. 그 앞에 조사하니까 없었던 거야. 뭐가? 수면 유산균이 푹 자게 하는 유산균이 적어. 여러분이 잠이 자꾸 깨는 건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안에 미생물이 없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고 싶은데 자꾸 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이게 이상하게 살로 안 간다. 그거 분해해서 집어넣는 미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만 해도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어갔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난리죠. 1월 6일 날 본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런 질병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동의보감 프로젝트 국가 차원에서 약 1,000억을 들여서 1,000억이죠. 100억씩 10년간 1,000억을 들여서 어떤 삶을 뭘 먹고 어떻게 된 사람들은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오더라 추적해서 17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우리들의 현재의 피검사 결과 나와 있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LDL, 총 콜레스테롤, HDL, LDL, 고지혈 등등 9개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오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식단 집어넣으면 당신은 몇 년 뒤에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이 약합니다. 이쪽에 앞으로 질병이 이렇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자료를 쓸 수는 있지만 문제는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을 철저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메이가 갖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올리원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사업권으로, 판권으로 완전히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독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라이센스 없는 의사 아니라도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사업성이겠죠. 사업성. 그래서 이제 회원 로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해서 저 끝에 보면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내 지금 노화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노화 속도는 이 정도 되고 0.98이면 0.5인 사람이 있어요. 0.5인 사람들은 와, 깜짝 놀랐어요. 1년에 0.5살과 2년에 1살밖에 안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 100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50살이라는 거잖아. 좀 이상하잖아. 참말로 이상하다. 그래서 쭉 했더니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음. 이것에 어떤 유형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비타민들, 식물들을 섭취할 것 하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이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성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양에서도 뭐 그냥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함께 같이 타고 같이 놀고 비가 와도 타고 오늘 같은 날 저녁에 돌아가면 12시 다 될 거니까 못 탈 거니까 아침에 제가 10km 타고 왔습니다. 11km 타고 왔습니다. 운동했잖아요. 운동 타기. 괜찮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굿모닝 아침에 뭐 해요? 자고 일어나서 물을 마셔라. 안에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려라. 그 다음에 손실된 근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틴을 먹어라. 유산균을 먹어서 맞춤형 유산균으로 잠든 유산균들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깨워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저희 팀도 하는데 이걸 아침에 하라는데 꼭 저녁에 하는 사람이 있어. 저녁에 다 깨어있는 유산균을 왜 깨배? 아니, 손실된 근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굿모닝 아침에 먹는데 타놓고 사진은 찍어 올리고 저녁 때 먹어. 이걸 디비 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게 그죠. 아메이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리치와 제이 두 분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철저히 보시고 직접 판매 글로벌 회사 1위, 전 세계 생산 및 물류시설 1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포스 선정 53위에 링크되어 있는 4기업입니다. 그리고 1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진출해 있으면서 750여 명 이상의 10개 이상의 특허권 출원 중에 있고 1000명 이상의 석박사들, 그 다음에 6000에이커 이상의 뭘 가지고 있어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14개 매장을 가지고 요 1층에 있죠. 이런 매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시작된 매장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안 보면 안 믿는다. 봐도 안 믿는다. 이까지 와도 안 한다. 그죠? 봐도 안 합니다. 왜? 하도 많은 외침이 있어가지고 속고 살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우리 혈관 속을 흘려서 아무리 친한 놈이 와도 저 놈을 특히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등칠 가능성이 높다. 잘 외우고 있죠? 자, 그렇게 된. 그래서 사업이란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이란 자본을 투자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경험을 뒷받침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특별한 아이템을 요하지도 않으면서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생필품을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고 좋은 제도와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합리적 가격으로 애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셔서 알리는 것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알린다고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교만입니다. 원래 본인은 대단히 다른 학창시절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이만 하면 뭐 하느냐 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모두 날 따르라 하면 따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크닉도 방법도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 안내는 스폰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셔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풍요롭고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